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금 세계는 우주의 눈이라 불리는 군사 정찰위성 확보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 역시 2014년부터 무려 10년간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군사 정찰위성 획득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결실이 맺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2월 2일 한국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미국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한 데 이어 지난 4월 8일에는 2호기를 쏘아 올렸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 발사된 한국의 군사정찰위성 2호기는 발사 45분 만에 2단 추진체에서 분리돼 우주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했습니다. 2호기까지 성공함으로써 한국군의 킬체인 역량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대체 왜 지금 세계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군의 4.25 사업이란 무엇이며 이것이 왜 군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미 우주에 400기가 넘는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린 중국은 왜 한국의 정찰위성을 경계하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군사정찰위성은 현대 군사작전과 국방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시간 정보를 수집해 정밀 타격을 지원하며 적의 은밀한 활동을 24시간 감시함으로써 국방안보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앞다퉈 군사정찰 위성을 쏘아올리고 있는데요. 한국군이 야심차게 개발한 국산 4.25 위성은 발사 전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도를 자랑했습니다. 우리 군의 4.25 사업의 4.25란 고성능 영상 레이더, 즉 SAR 4기와 전자광학, 즉 EO 및 적외선 IR 촬영 장비를 탑재한 위성 1기 등 총 5기의 정찰 위성을 획득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12월 발사한 우리 군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는 전자광학, 즉 EO 및 적외선 IR 촬영 장비를 탑재했습니다. 지난 4월 8일 발사된 우리 군의 정찰위성 2호기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합성 개구 레이더, 즉 SAR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합성 개구 레이더 SAR은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어서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주야간 촬영이 가능합니다. 반면 2호 장비는 가시광선을 활용해 지상의 영상을 직접 촬영하기 때문에 선명한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이 낀 날에는 임무 수행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한 게 합성 개구 레이더 SAR로서 날씨와 상관없이 24시간 촬영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한국의 정찰위성 2호기에 탑재한 SAR은 현존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우리 군은 1호기의 광학 적외선 촬영과 2호기의 전자파 방식의 촬영을 모두 확보함으로써 전 영역에서 적의 목표물을 관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국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의 의미는 첫째, 우리나라는 흐린 날이 70%에 달하기 때문에 2호 장비로 촬영하면 표적을 관측하기 어려운 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촬영할 수 있는 SAR 위성을 확보함에 따라 한국형 삼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대북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형 삼축체계란 정 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대량 응징 보복을 더한 개념입니다. 상대가 미사일을 쏘기 전에 미리 캐치해 막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위성 사진이 전쟁 초기 방어전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되는 것에서 보듯 정찰 정보는 실제 전투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어느 나라나 적을 향한 미사일 발사 위치는 극비 중의 극비이며 이것은 미리 알아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날씨에도 촬영이 가능한 고성능 군사정찰 위성이 더욱더 절실해진 것이며 무엇보다 킬체인이 원활히 작동하려면 군사정찰 위성이 더욱더 중요해졌는데 천군만마와 같은 위성을 쏘아올린 것입니다. 둘째, 2호 IR 위성은 하루에 2번 한반도를 재방문할 수 있는 반면 2호기에 탑재한 SAR은 특정 지역의 방문을 최적화하기 위해 설계된 경사궤도로 돌기 때문에 하루에도 4, 6회 한반도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번 2호기 발사 성공으로 이제 우리 군은 독자적인 정보감시 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특히 정찰위성 2호기는 방사청이 사업관리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업체가 협력해 개발한 것으로 새로운 우주경쟁 시대에 한국의 위성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28년이면 국방예산 80조 원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경우 GDP에서 국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2.54%에서 3%로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국방예산 중에서 우리 군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삼축체계 능력 강화입니다. 국방부는 내년까지 4.25 사업으로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할 예정인데요. 3, 4, 5호기도 모두 SAR 위성입니다. 이처럼 정찰위성 5기를 모두 확보하면 북한 등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 정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군은 4.25 사업으로 확보하는 중대형 정찰위성 5기 말고도 2030년까지 소형 및 초소형 정찰위성 5, 60기 확보도 추진 중인데요.
무게 800에서 1000kg 중대형 정찰위성 5기는 모두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의 팰컨 9에 탑재돼 발사되지만 무게 500kg 미만인 소형 정찰위성과 무게 100kg 초소형 정찰위성은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에 탑재돼 발사될 예정입니다. 발사 시기는 소형 정찰위성이 2026-28년, 초소형 정찰위성이 2028-2030년으로 예상됩니다. 초소형 정찰위성까지 확보하면 한반도 재방문 주기를 30분 이내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이 군사정찰위성 분야에서도 무섭게 치고 올라오자 중국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하루에 2번 한반도 상공을 지나며 다양한 사진을 보내오지만 앞으로 초소형 정찰위성까지 확보하게 되면 한국이 30분 주기로 한반도는 물론 근접 국가들의 면면을 다 파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에서 끝이 아닙니다. 너도 나도 위성을 쏘다보니 이제 위성 격추 기술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당장 중국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난 2월 중국은 22기의 정찰위성을 탑재한 창정 8호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무려 497기의 위성을 우주궤도에 올려놨습니다. 2018년 250기에서 고작 4년 만에 중국의 군사정찰위성이 2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미국 국방정보국은 중국의 군사정찰위성은 양뿐 아니라 질도 위협적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정부와 민관이 정찰위성 사업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오로지 국가기관인 CASIC가 주도로 모든 과정을 독점하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렇게 시스템이 일원화되면서 무려 497기의 정찰위성을 단기간에 쏘아올린 것인데요. 영국 국제전략연구소의 보고서 밀리터리 밸런스에 따르면 2019년 66기에서 사진 촬영용 ISR 위성과 엘린트, 시진트라는 전자정보 감청용 위성을 2배로 늘리는 한편 이 정찰 위성으로 한반도와 대만 그리고 인도, 태평양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국방부 역시 중국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과 동맹군의 움직임 추적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미 국방부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중국은 미군이 전 세계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크게 의존하고 있는 위성들을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키거나 납치할 수 있는 일련의 무기와 도구들을 시험하고 개발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국의 정찰 위성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이며 위성을 올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성을 파괴할 방법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SM-3를 통해 적성국의 정찰위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형 SM-3는 1200에서 1500km에 육박하는데 군사정찰위성은 250에서 2000km 이내로 돌기 때문에 충분히 사정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은 고장난 자국의 첩보위성을 격추하는데 SM-3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고난도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위성 요격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등 4개국뿐입니다. 그러나 물리적 요격 방식 말고도 위성을 제거할 방법은 있습니다. 미국은 비요격 방식에 있어서도 앞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CCS 블록 10.1을 운영 중입니다. 적 지상관제소와의 통신을 교란해 군사정찰 위성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군사정찰 위성의 카메라나 라디오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는 레이저를 발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킬 방식을 사용하면 비교적 외교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이제 정찰 위성을 우주에 보내는 한편 타국의 정찰 위성에 대응하기 위한 소프트킬 방식의 대응 방안에도 기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소프트킬 방식이야말로 한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